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이 북한 문제로 긴급 방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방한하는 사례는 처음으로 북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미국, 러시아의 새로운 대북 접근 방안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북 제재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남북러 3자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행사에 참석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 제재가 아닌 북한의 안보 보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경제 분야에서 북한과 한국, 러시아 삼각 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3자 협력의 기본 골자는 가스관과 전기,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며 가스관이 연결되면 한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북한은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국에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까지 철도가 연결될 경우 북방 물류 육성과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삼각 협력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말하는데요.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무력 합병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 역시 수차례의 핵실험으로 제재 대상이며 이는 한국 정부가 제재 대상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BBC 코리아의 러시아는 제재 압박 일변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안보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퇴로를 열어주는 대화 및 외교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등 중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남북러 삼각 협력을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선 경제성 면에서 문제가 있고 제재도 영향을 주는 만큼 현 시점에서 러시아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후 지금까지 줄곧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경색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남북러 철도 연결 사업은 어렵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대중국 패권 전략에서 미국과 서방의 편에서 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도록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 서방의 편에 서서 대중국 패권 전략에서 하나의 팀이 된다면 북한 지역은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중국을 통하지 않는 러시아를 통해 새로운 물류 루트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통해 여러 개의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철도 노선을 개발하고 있고 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서방 국가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육상 루트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직결되는 철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철도 노선은 블라디보스톡, 바산, 나진, 원산, 서울, 부산까지 이어질 노선을 통해 동아시아 상당수의 물류를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한반도를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한반도를 달리던 철도는 분단으로 끊어지게 됐는데요. 1967년 1월에는 동해북부선 전 구간이 폐지되죠.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 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우선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한의 삼척부터 북한의 안변까지를 동해북부선이라고 하며 현재 구간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제진역의 구간을 단선 전철로 잇는 것입니다. 동해북부선과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완료되면 동해를 따라 이어지는 한반도 철도망의 기반이 마련되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 많습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열차가 10년 만에 북측으로 향했지만 북한은 철로 대부분이 복선이 아니라 단선이었는데요. 주행 선로가 한 개뿐이다 보니 맞은편 열차가 통과하길 기다리는 모습과 먼저 도착한 기차의 기관차가 혼자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 반대편의 기차가 진입할 수 있게
선로를 바꿔가야 하는 상황에 1시간은 기본으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북한 철도의 97%가 선로가 한 개뿐인 단선인데다 기관차가 부족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특히 북한 열차의 80%가 전기를 원료로 쓰는 전철인데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많아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북한에서 기차 운행 시간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고 단거리도 서너 시간은 보통이며 장거리는 수십 시간 걸리기 일쑤입니다. 열차 평균 속도가 시속 40km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철도를 대체할 만한 다른 운송수단이 거의 없어 철도가 화물 운송의 80%, 여객 운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열악한 북한의 철도 사업을 왜 추진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역 국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통합 철도망이 구축되어 국가 물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 도망이 결합되면서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등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철도망이 대륙 철도망과 이어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 물류, 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화 경제가 실현됩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생기면서 우리 스스로 경제와 미래의 활로를 개척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됩니다. 경제 영토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확장되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으로 대륙 철도망 연결을 바라보며 한국은 최근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동북아 철도 공동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 미국, 러시아, 한반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경제권에 대한 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사업에 일찍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최근에서도 중국은 미국 정부의 아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베링 해협 연결 사업에 있어서 자기부상 철도로 연결을 하자는 구상을 제의하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미국 시애틀까지 자기부상 열차로 21시간이 걸리는 노선인데요. 중국 측에서 제안한 베이징 시애틀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은 베이징과 시애틀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공 노선 루트와 거의 동일하며 공중을 부양하는 철도인 자기부상철도가 연결될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교통수단이 될 거라 예측합니다. 그러나 자기부상 열차를 건설하는 데에는 가장 희귀한 광물 자원이 필요한데요. 자기부상 열차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양의 희토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희토류 시장은 중국이 95%의 세계 시장을 중국이 혼자 독점하고 있으나 미국 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보다 많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 국가로 분석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점차 급증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를 연구하는 미국 콜로라도 광업대학 연구원 패트리샤 슈커는 미국 언론사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북한의 희토류 매장에 관한 기고문을 내면서 북한의 정주 광산에는 세계 희토류 매장량 2배에 해당하는 약 2억 1,620만 톤의 희토류 산화물이 매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중국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희토류 광산 개발에 관한 압박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 협정을 중국과 체결하여 세계 희토류 패권을 또다시 중국에 빼앗길 처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이징 시애틀 노선을 중국 베이징이 아닌 한국으로 향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이징 시애틀 노선을 중국 베이징이 아닌 한국으로 향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견제 목적도 있지만 바로 한국의 원유 생산 시설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국가로 한국은 미국의 세계 원유 시장 확대에 가장 좋은 파트너십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불을 석유를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다름이 아닌 한국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유만 수입해서 소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정유 가공과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이웃 국가들과 주요 선진국들에 재판매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이나 미국에도 막대한 물량을 수출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에서 생산하는 석유 수출 상품은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 상위 5개 중에서
석유가 항상 포함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과 한국은 서로 석유 경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포지션을 일본과 중국이 독차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 열도로 영토 갈등을 빚고 있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국 패권 전략에 있어 전혀 맞지 않는 사업 상대입니다. 미국은 수백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보유하고 있으나 선박으로 한국에 실어 나르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인 상황입니다. 곧바로 파이프라인과 철도 노선을 연결해 더욱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이 손발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원유가 한국 석유화학단지에 들어오게 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석유 화학 제품을 수출하여 석유 자본을 제대로 버려들어 초강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